이 결혼 없던 일로 해. 우리 수아가 어떤 딸인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공들여 키운 내 최고의 작품이야. 그런 내 딸을 어디 근본도 없는 집안에, 그것도 내 아들한테 시집 보낼 것 같아? 어림도 없는 소리지. 내 아들이 아무리 잘나봤자 결국 내 아들이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호로미의 아들. 우리 집안과는 격이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지. 아, 혹시 돈 때문에 이러는 건가? 우리 수아 집안 보고 어떻게든 아들 장가 보내서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네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 내가 쥐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 수아 인생에 끼어들지 말고 너희 모자 원래 있던 그 시궁창으로 돌아가. 내 아들의 결혼을 망치러 온 겁니까? 아니면 30년 전에 끝내지 못한 내 인생을 마저 부수러 온 겁니까? 제가 이 말을 뱉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워야 했는지 신은 알고 있을까요? 모든 비극은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5일 제 유일한 아들 민준이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첫눈이 펑펑 내리던 그날 저는 세상 가장 아름다운 회색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10년 전 민준이가 첫 월급을 타 제게 선물한 옷이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다가 아들의 가장 좋은 날에 입으리라 다짐했던 저의 보물과도 같은 옷이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온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이자 앞으로 펼쳐질 아들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축복의 의미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유명 한정식집 고운이었습니다. 이름처럼 고풍스러운 멋이 깃든 곳으로 정갈하게 꾸며진 복도를 지나자 예약된 방으로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아들 민준이와 예비 며느리 수아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는 두 아이의 얼굴을 보니 세상 모든 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참으로 반듯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단 한 번도 엇나간 적 없이 성실하고 따뜻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능력도 인정받고 있었으니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자랑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제 목숨보다 사랑한다는 수아는 이름처럼 참으로 수려하고 맑은 아이였습니다. 부잣집 외동딸이라 들었지만 조금의 그늘도 없이 순수하고 상냥한 모습에 저는 첫 만남부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과 신뢰가 가득 담겨 있어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막 엄청 춥지? 어머님 안녕하세요. 와, 오늘 코트 정말 잘 어울리세요. 너무 고우세요. 수아의 칭찬에 멋쩍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통유리 창밖으로는 한방눈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고 방 안의 온기는 더없이 아늑했습니다. 저는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곧이어 찾아올 폭풍을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드디어 방문이 미끄러지듯 열렸습니다. 먼저 인자한 인상의 중년 남성, 그러니까 바깥사돈될 분이 들어서며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 뒤로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30년.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비껴간 듯 여전히 화려하고 고혹적인 얼굴. 그 위로 떠오른 오만하고 여유로운 미소. 제 10대의 마지막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장본인. 박혜진.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 놓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제 눈앞에 서 있는 저 여자. 제 아들의 장모가 될 사람이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비명이 치솟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어 그것을 억지로 삼켜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를 수도 저 여자의 뺨을 후려칠 수도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제 인생의 전부인 아들 민준이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수아 엄마 박혜진입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길이 어찌나 막히는지 첫눈 오는 날은 이래서 곤란하다니까요. 혜진의 목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아하고 나긋나긋했습니다. 그 고운 목소리로 과거 제게 얼마나 끔찍한 말들을 속삭였던가요? 혜진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늘 그랬듯이 모르는 척 연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저 여자의 가장 잔인한 무기였으니까요. 수많은 생각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심장이 멎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가까스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상견례는 제 아들의 미래가 걸린 자리입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이 엄마, 이서연입니다. 제 목소리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낯설고 지독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눈이 가늘어지며 마치 값을 매기듯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내렸습니다. 그 눈빛, 30년 전 가난하다는 이유로 제 모든 것을 경멸하던 그 눈빛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저를 뜯어보던 혜진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저를 알아봤다는 확신의 미소였습니다. 네, 말씀 많이 들었어요. 홀로 아드님을 아주 반듯하게 잘 키우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힘으로 어려움이 참 많으셨을 텐데. 어려움이 참 많으셨을 텐데. 그 말은 예리한 비수가 되어 정확히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인사치레로 들렸을 그 말이 제게는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게 살아왔는지 나는 전부 기억하고 있다는 잔인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제가 겪어야 했던 모든 어려움의 시작이 바로 자신이었음을 저 여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진 찻잔 조각을 삼킨 것처럼 목이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앞의 아들을 그리고 그 옆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수아를 보았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아들의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다. 절대로 망쳐서는 안 된다. 이 지옥의 문턱을 나는 반드시 넘어야만 한다. 저는 입술 안쪽에 여린 살을 힘껏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아이가 제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잘 자라준 덕분이지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끔찍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저의 원수는 제 아들의 장모가 되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음식은 모래알처럼 까끌거렸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 위에 오른 배우처럼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형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혜진은 시종일관 우아하고 교양 있는 사부인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소개하고 딸 수아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악의를 아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오직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한정식 집 앞에서 인사를 나눌 때였습니다. 혜진이 제게 다가와 친근하게 팔짱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서연 씨, 아니, 이제는 사부인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우리 아이들 정말 잘 어울리죠? 그런데 민준 엄마는 어째 예전보다 더 말이 없어지신 것 같네. 원래도 조용하긴 했지만 그 나지막한 목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 씨라고 부르는 그 순간 혜진은 명백히 과거의 기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이들의 결혼 이야기로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오직 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저를 조롱하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저도 그리고 사부인께서도요. 제 대답에 혜진은 잠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이내 더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니? 라고 말하는 듯한 승리자의 여유가 가득한 미소였습니다. 아들 민준이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30년 전의 기억이 끔찍한 악몽처럼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핑계를 대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힘이 풀린 다리가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낡은 서랍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담긴 작은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앳된 소녀들의 사진. 그 속에는 저와 박혜진이 나란히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었던 날 저는 혜진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장학생이었고 혜진은 지역 유지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사는 세계가 다른 저희는 졸업할 때까지 말 한마디 섞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비극은 제가 전교 수석을 차지하고 만년 2등이던 혜진이 제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혜진은 놀랍게도 친절했습니다. 제게 먼저 다가와 노트를 빌려달라고 했고 비싼 간식을 사주며 환심을 사려 애썼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주눅 들어 있던 저는 그런 혜진의 호의가 어색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전국 100일장 대회를 앞두고 터졌습니다. 국어 선생님께서는 저와 혜진의 글을 높이 평가하시며 둘 중 한 명을 학교 대표로 내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글을 썼습니다. 제 모든 꿈과 희망을 담아 써 내려간 글이었습니다. 대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대학 4년 전액 장학금은 저와 제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원고를 제출하기 전날 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원고를 한 번 더 읽어보기 위해 교실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제 책상 서랍을 뒤지던 박혜진의 모습을. 어머, 서연아. 아직 안 갔네? 난 뭐 놓고 간 게 있어서. 너 지금 내 서랍에서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내가 쓴 글이 너무 궁금해서. 어디 한번 볼까? 가난한 삶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씨앗? 푹, 진짜 웃기지도 않아. 내 인생에 희망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혜진은 제 원고를 꺼내 들고는 제 눈앞에서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곤 자신의 원고를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서연, 잘 들어. 내 주제를 알아야지. 너 같은 애는 평생 내 밑에서 기어야 하는 거야. 장학금? 대학? 그런 건 나 같은 사람이 갖는 거지. 너 같은 벌레한테는 어울리지 않아. 이건 내 거 베꼈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릴 거니까 넌 그냥 도둑년이 되는 거야. 알겠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원고 도둑으로 몰렸고 혜진은 학교 대표로 100일장에 나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결국 징계를 받고 장학금의 꿈도 대학의 꿈도 모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모범생과 부유한 우등생, 세상은 언제나 더 가진 자의 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제 10대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사진 속 혜진은 여전히 천사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 박혜진. 너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짓밟으면서 죄책감 하나 느끼지 못하는 악마인 것을.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녁도 안 먹고 계속 방에만 있네. 무슨 일 있어? 상견례 때부터 표정이 안 좋았잖아.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차마 아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어머니가 바로 제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라는 사실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랬어. 우리 아들 장가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서. 엄마 수아랑 수아 어머님 다 좋은 분들이지? 엄마도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분? 그 단어가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아주 좋으신 분들이더라. 특히 수아 어머님이 참 곱고 말씀도 예쁘게 하시더라.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스스로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힘이 없어 당하기만 했던 그때처럼 저는 또다시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삼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번에야말로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박혜진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여자는 분명 또다시 제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바로 제 아들 민준이의 행복을 말입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제가 운영하는 작은 꽃꽂이 공방으로 출근해 향기로운 꽃들을 매만졌습니다. 흙과 식물을 만지고 있으면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박혜진의 오만한 얼굴이 떠올랐고 귓가에는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라며 저를 조롱하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신이 나서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웨딩홀을 예약하고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니며 제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들뜬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는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이 행복이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공방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꽃 배달 주문이겠거니 생각하며 무심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서연의 뜨락입니다. 저예요, 사부인. 수아 엄마.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멈춘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제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 놀라셨나 봐요. 민준이한테 번호 여쭤봤어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결혼 준비하는 거 의논도 할 겸 사부인이랑
저랑 단둘이 식사라도 한번 했으면 해서요. 제가 마침 사부인 공방 근처에 볼 일이 있는데 오늘 저녁 어떠세요? 올 것이 왔구나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평범한 식사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제게 그랬던 것처럼 본격적으로 저를 짓밟기 위한 서막이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역겨운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피한다면 혜진은 분명 민준이와 수아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것입니다. 어떻게든 과거를 왜곡하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두 아이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그 싸움에서 아들을 방패막이로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저와 박혜진 두 사람의 문제여야만 했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과 장소 문자로 보내주시지요. 약속 장소는 최고급 호텔의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혜진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며 상대방을 초라하게 만드는 장소를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하고 좋은 옷을 골라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절대로 저 여자 앞에서 주눅 들지 않으리라 수백 번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혜진은 이미 자리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녀는 우아하게 손을 들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 사부인.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이 집 음식 꽤 괜찮아요. 자리에 앉자마자 혜진은 형식적인 안부 인사는 모두 생략한 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부인, 아니 이서연 씨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하겠네요. 우리 구면이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가면을 벗어 던진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침묵에 혜진은 재미있다는 듯 와인잔을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무섭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사실 나 상견례 때 서연 씨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민준이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어머니가 서연 씨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여전히 참 초라해 보이는 건 여전하구나. 그 노골적인 경멸에 참아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되받아쳤습니다. 용건만 하시지요. 저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어머, 성격 급한 것 좀 봐. 좋아,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이 결혼 없던 일로 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 순진하기는. 우리 수아가 어떤 딸인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공들여 키운 내 최고의 작품이야. 그런 내 딸을 어디 근본도 없는 집안에, 그것도 내 아들한테 시집 보낼 것 같아? 어림도 없는 소리지. 우리 민준이 어디 가서 빠질 아이 아닙니다. 당신 딸에게 과분할 만큼 좋은 아들이에요. 과분해? 이서연, 아직도 주제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내 아들이 아무리 잘나봤자 결국 내 아들이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호러미의 아들. 우리 집안과는 격이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지. 혹시 돈 때문에 이러는 건가? 우리 수아 집안 보고 어떻게든 아들 장가보내서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혜진은 테이블 위로 하얀 봉투 하나를 쓱 밀었습니다. 꽤나 두툼한 돈 봉투였습니다. 이거 받고 깨끗하게 물러나. 이 정도면 내가 운영하는 그 꽃집 몇 년은 놀고 먹어도 될 돈일 텐데. 이걸로도 부족하면 말해. 내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 내가 쥐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 수아 인생에 끼어들지 말고 너희 모자, 원래 있던 그 시궁창으로 돌아가.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는 30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모욕하고 자신의 발밑에 무릎 꿇리려는 저 오만함. 하지만 저는 더 이상 30년 전의 힘없는 여고생 이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지켜야 하는 강한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 돈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혜진의 얼굴을 향해 봉투 안에 돈다발을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박혜진, 잘 들어. 내가 그 더러운 돈으로 내 아들의 사랑을, 그리고 내 자존심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너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돈으로밖에 볼 줄 모르는 천박한 인간일 뿐이구나. 한 번만 더 내 아들과 나를 모욕하면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30년 전 내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내 딸과 내 남편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줄 테니까. 제 인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악의를 담아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처음으로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뒤로하고 레스토랑을 빠져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박혜진에게 돈다발을 뿌리고 나온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후련함보다는 불안감이 더 크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혜진과 같은 부류의 인간은 자신이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몇 배는 더 잔인한 방식으로 복수하려 든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부터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제 아들 민준이의 변화였습니다. 늘 다정하고 살갑던 아들이 어딘가 모르게 그늘진 얼굴로 집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그저 회사 일이 바빠서 피곤할 뿐이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 민준이가 수아와 함께 신혼집 가구를 보러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떤 가구가 예쁘고 집을 어떻게 꾸밀지 제잘거리며 즐거워했을 아들이 그날은 유독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 있어? 수아랑 혹시 다퉜니?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수아한테 뭘 서운하게 해? 아니, 요즘 수아가 좀 이상해서 자꾸 엄마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가구 보러 가서도 엄마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로 골라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계속 신경 쓰더라고. 근데 그게 그냥 신경 쓰는 정도가 아니라 뭐랄까 꼭 엄마한테 잘 보여야만 한다는 강박 같은 게 느껴져서 그러다 결국 의견이 안 맞아서 조금 다퉜어. 수아가 그러더라. 우리 집이랑 자기네 집이랑 환경이 너무 달라서 엄마가 자길 마음에 안 들어 할까봐 걱정된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수하고 밝았던 수아가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박혜진. 그 여자가 분명 제 딸의 머릿속에 교묘한 독을 심어놓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혜진은 저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가장 약한 고리인 수아를 흔들어 민준이와 저의 사이 그리고 민준이와 수아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참으로 박혜진다운 비열하고 음흉한 방식이었습니다. 혜진은 아마도 수아에게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민준 씨 어머님 참 어렵고 힘들게 사신 분이라 자존심이 보통이 아니실 거다. 우리처럼 가진 사람들을 싫어하실 수도 있어. 내가 더 숙이고 들어가고 더 잘해야만 그분 마음에 들 수 있을 거야.
엄마는 그냥 우리 딸이 시어머니한테 미움받을까봐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이처럼 걱정이라는 가면을 쓴 이간질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해일 뿐이라고, 나는 수아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고 말하며 아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수아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박혜진이 심어놓은 오해를 직접 풀고 싶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수아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수아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수아야, 얼굴이 반쪽이 됐네. 결혼 준비하느라 힘든 거니? 아,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수아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불안한 듯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에게 무언가 불편하게 했다면, 그래서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나에게 직접 말해주렴. 나는 내가 우리 민준이의 아내가 될 사람이기 이전에 내게는 딸처럼 아끼고 싶은 아이다. 너와 나 사이에 오해가 쌓이는 걸 원치 않아. 제 진심이 담긴 말에 수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아는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희 엄마 만나셨어요? 저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랑 따로 식사하셨는데 어머님이 저희 결혼 탐탁지 않아 하신다고. 저희 집이 너무 부유해서 민준 씨 기죽일까봐 걱정되시고, 제가 너무 곱게만 자라서 고생 모르고 자란 것 같아 마음에 안 드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기가 막혔습니다. 박혜진은 그날의 일을 이토록 교묘하게 왜곡해서 제 딸에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악행은 쏙 빼놓은 채 모든 책임을 제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저를 쏙 좁고 편협한 시어머니로 자신의 딸을 위하는 척하며 뒤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망가뜨리려는 이중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저는 흥분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만 했습니다. 수아야, 내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해줄게.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그리고 너희 집안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은 적이 없단다. 오히려 너처럼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우리 민준이 곁에 와주어서 얼마나 고맙고 기쁜지 몰라. 그러니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직접 보고 느낀 나를 믿어주면 좋겠구나. 제 말에 수아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착한 수아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믿는 엄마의 말과 제 말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웠습니다. 박혜진은 지금 자신의 딸마저도 저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와 수아의 다툼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의 어머니를 오해하는 수아에게 서운함을 느꼈고, 수아는 엄마의 말과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며 민준이를 밀어냈습니다. 견고해 보였던 두 사람의 사랑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박혜진의 얼굴을 떠올리자 저는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제가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박혜진의 교묘한 이간질로 민준이와 수아의 관계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0년 전처럼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다면 저는 제 아들의 행복마저 잃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 아들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수아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박혜진이라는 거대한 아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저 역시 무기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평범하게 살아온 제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돈도 권력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선 30년 전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기억은 왜곡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의 일관된 증언은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지 쌓인 졸업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시절 저와 혜진을 모두 알았던 친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지만 몇몇 친구들과는 희미하게나마 인연의 끈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중 가장 친했던 친구 영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미는 결혼 후 지방 소도시에 내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영미의 목소리는 세월의 흐름이 무색할 만큼 정겨웠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난 뒤 저는 어렵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영미야, 혹시 박혜진 기억나니? 제 질문에 영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잊어버리니? 서연아, 갑자기 혜진이는 왜? 설마 아직도 그 애 때문에 힘든 일 있는 건 아니지? 영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혜진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 일로 제 꿈이 어떻게 꺾였는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상견례에서 혜진을 사돈으로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혜진이 제 아들의 결혼을 망치기 위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영미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그 지독한 기집애 하나도 안 변했구나. 사람 괴롭히는 거 그거 천성이라더니 서연아, 절대로 지지 마. 이번에는 절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뭐든지 말해. 그때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는지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니까. 영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영미는 다른 친구들의 연락처도 수소문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박혜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인터넷 검색창에 박혜진의 이름과 그녀의 남편이 운영하는 중견기업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의 남편은 언론에 몇 번 오르내린 적이 있는 자수성가한 기업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대한 기사들을 더 깊이 파고들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가 갑작스럽게 기사회생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경쟁사들이 의문의 세무조사를 받거나 중요한 계약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파기되었다는 가십성 기사들이 몇 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배후에 박혜진의 아버지, 즉 수아의 외할아버지가 있다는 소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정계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 유지였습니다. 저는 박혜진의 오만함과 잔인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조사를 계속하던 중 저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혜진이 매년 거액의 돈을 기부하며 자선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후원하는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언론에 배포하며 따뜻하고 인자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이미지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그 이미지가 깨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워 제가 찾아낸 모든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30년 전 백일장 사건의 전말, 그 사건을 기억하는 친구들의 증언, 박혜진의 아버지가 사위의 사업을 돕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들, 그리고 그녀가 쌓아 올린 위선적인 자선 사업가 이미지까지. 아직은 모든 것이 불완전한 조각들이었지만 이 조각들을 잘 꿰어 맞춘다면 박혜진의 완벽한 가면을 벗겨낼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USB에 담아 조용히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아직 이 칼을 뽑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이 무기는 최후의 순간 혜진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수아가 나랑 헤어지재.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혜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잔인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방금 넣어두었던 USB를 다시 꺼내 손에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악마가 되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수아가 민준이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저희 집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아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그녀는 아무런 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망연자실한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박혜진,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어떻게 그토록 서로를 사랑했던 아이들을 하루아침에 갈라놓을 수 있단 말인가? 그 해답은 오래지 않아 제게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문 앞에는 수척한 얼굴의 수아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수아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이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거실 소파 끝에 위태롭게 걸터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민준 씨에게는 차마 얼굴 보고 말할 자신이 없어서 어머님께라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저희 이 결혼 못해요. 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니? 너와 민준이는 서로 사랑하잖니.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거니? 혹시 내 어머니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니? 제 질문에 수아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빛바래고 낡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 남편, 그러니까 민준이 아빠가 한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영락없는 연인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얼마 전에 집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하셨대요. 저희 아버지의 옛날 앨범 속에서요. 사진 속 이 여자 저희 아버지의 첫사랑이셨대요. 두 분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는데 갑자기 이 여자분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다고 저희 엄마는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엄마가 사람을 시켜서 이 여자분에 대해 알아보셨나 봐요. 어머님을 위해서요. 혹시라도 과거에
어머님 아버님과 저희 집안 사이에 안 좋은 인연이라도 있었으면 결혼 전에 미리 풀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알아본 결과 사진 속 이 여자가 바로 어머님의 친언니시래요. 순간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게는 언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 박혜진이 꾸며낸 악랄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수아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 언니라는 분이 저희 아버지를 버리고 만난 남자가 바로 민준 시아버님이셨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모든 걸 알고도 저희 집안에 복수하기 위해 일부러 민준 씨를 저한테 접근시킨 거고요. 저희 집안을 풍비박산 내기 위해서 이 결혼을 추진하신 거라면서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혜진은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덮기 위해 잊지도 않은 제 언니를 만들어내고 제 죽은 남편과 수아의 아버지까지 끌어들여 이런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를 써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비극의 가해자가 바로 저인 것처럼 저를 복수의 눈이 먼 악녀로 둔갑시켜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 치밀한 거짓의 덫이란 말입니까? 순수한 수아가 이 이야기를 믿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세상 어느 자식이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수아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모두 내 어머니가 꾸며낸 이야기야. 내게는 언니가 없어. 나는 외동딸이야. 하지만 엄마가 증거라면서 서류도 보여주셨어요. 옛날 호적 등본이었는데 거기엔 분명 어머님께 친언니가 있는 걸로 호적 등본까지 위조한 것입니다. 박혜진의 아버지, 그 지역 유지가 가진 권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이 진실을 증명해야 할까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봤자 이미 완벽한 증거와 시나리오 앞에 선 수아에게는 그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을 그리고 민준 씨를 예전처럼 볼 수가 없어요.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수아는 그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방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민준이가 뛰쳐나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수아가 한 말 전부 사실이야? 엄마가 정말 복수하려고 나를. 아니야. 민준아, 그건 전부 거짓말이야. 저쪽에서 꾸며낸 얘기라고. 거짓말? 그럼 저 사진은 뭔데? 왜 수아 아버님이랑 우리 아빠가 엮이는 건데? 엄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상견례 때부터 엄마 이상했잖아. 도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말을 해줘, 엄마. 아들의 절규에 제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박혜진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저와 아들 사이, 그리고 아들과 수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제 제가 기댈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거짓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든 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 벼랑 끝이라면 같이 떨어지는 수밖에.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USB를 꺼냈습니다. 이제 이 칼을 뽑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진짜 시작을 이제 제가 알려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박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와 관련된 일로 수아의 아버님과 함께 사자대면을 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저의 당당한 요구에 혜진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릎 꿇으러 오는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약속 장소는 지난번과 같은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혜진과 그녀의 남편, 즉 박가사도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그녀 남편의 얼굴에는 착잡하고 곤혹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제 뒤를 따라온 민준이는 굳은 얼굴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혜진이 선수를 쳤습니다. 이서연 씨, 이렇게 다시 보니 참 유감이네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복수를 계획할 수가 있어요? 우리 수아가 받은 상처는 어떡할 거고요. 당신 아들도 불쌍하긴 마찬가지네요. 영문도 모르고 엄마의 복수국에 이용당했으니. 저는 혜진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곤 그녀의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정말로 제게 사장님의 첫사랑이었던 언니가 있었습니까? 제 직접적인 질문에 그는 당황하며 아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박혜진이 옆에서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여보, 저 여자 말에 대답할 필요 없어요. 어디서 마지막 발악을. 사장님께서는 진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진 속 여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진이 어떻게 당신의 앨범에 들어가 있었는지. 평생을 아내의 거짓말에 동조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그저 아내가 시키는 대로 연기하고 계신 겁니까? 제 말에 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내의 기세에 눌려 침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은 다시 박혜진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해온 USB를 꽂았습니다. 박혜진 씨, 당신이 써내려간 막장 드라마 참으로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허점이 있기 마련이지요. 이제부터는 제가 찾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그들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30년 전 전국 101장 공모전의 공고문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국어 선생님과 제가 얼마 전에 통화했던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기억하고 말고. 이서연 학생, 글을 참 잘 썼지. 그런데 제출 전날 원고를 잃어버렸다고 울고불고 결국 박혜진 학생이 쓴 글로 대신 출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서연 학생 글이랑 너무 비슷해서 이상하다 싶었어. 하지만 혜진이네 집안이 워낙 대단했어야지. 그냥 덮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지. 늘 마음의 짐이었어. 녹음이 끝나자 혜진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동창이었던 영미와 다른 친구들이 혜진의 악행에 대해 증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혜진이 어떻게 저를 괴롭혔는지, 어떻게 제 원고를 훔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것들 전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자료를 보시지요. 다음 화면에는 혜진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당시의 기사들과 그 시기에 경쟁사들이 줄줄이 무너져 내렸던 정황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혜진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들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혜진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자선사업가 박혜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을 띄웠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을 끌어안고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혜진 씨, 당신은 30년 전
가난한 친구의 꿈을 짓밟고 훔친 글로 대학에 갔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남편의 경쟁사들을 무너뜨렸지요. 그렇게 더러운 방법으로 쌓아올린 부와 명성 위에서 당신은 자선사업가라는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들을 여기 계신 기자분들에게 넘겨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레스토랑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향해 눈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미리 연락해둔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들이었습니다. 혜진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내가 감히. 당신이 먼저 시작한 전쟁입니다. 당신은 내게서 내 꿈을, 내 명예를, 그리고 이제는 내 아들의 행복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더 이상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서운 게 없다는 걸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이 모든 광경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지켜보고 있던 수아가 비틀거리며 우리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엄마를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사실이야?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사실이냐고. 궁지에 몰린 혜진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사실이면 어쩔 건데. 원래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다 갖는 거야. 너처럼 보잘것없는 것들은 평생 짓밟히고 빼앗기면서 사는 게 순리라고. 내 딸은 너 같은 여자의 며느리가 될 수 없어. 절대로. 혜진의 광기 어린 외침은 그녀 스스로가 저지른 모든 죄를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민준이는 충격에 빠진 저를 부축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거짓의 성이 드디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제 아들을 지키고자 했던 작은 진실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날의 폭로 이후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혜진의 추악한 과거와 위선적인 행각은 인터넷 뉴스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렸던 자선사업가라는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났고 그녀의 남편 회사 역시 주가가 폭락하고 세무조사를 받는 등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박혜진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고립시킨 채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통쾌했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과 허무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수아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고 사랑했던 어머니의 민낯을 마주한 충격은 아이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수아는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준이는 매일같이 수아의 집 앞으로 찾아갔지만 그녀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모자의 마음 역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이 상처를 딛고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 공방으로 수아가 찾아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마른 모습이었지만 아이의 눈빛은 이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어머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어요. 저는 말없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수아는 제게 어머니와 긴 시간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박혜진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저 때문이라며 원망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아는 드디어 결심을 굳혔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엄마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사는 어린아이로 남지 않겠다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랑을 스스로 지켜나가겠다고 말입니다. 엄마를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엄마니까 제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님, 그리고 민준 씨에게도 이 상처는 평생 남겠죠.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저희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민준 씨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착하고 강한 아이를 제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와 수아는 다시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아이는 화려한 결혼식 대신 양가 부모님 없이 둘만의 소박한 언약식을 올렸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아이들의 사랑은 그 상처를 딛고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얼마 전 민준이와 수아가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두 아이는 제게 작은 화분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가장 먼저 피어난다는 노란 복수초 화분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힘든 일 다 끝났어. 그동안 혼자서 너무 고생 많았지. 이제는 우리가 엄마 지켜줄게. 이 꽃처럼 엄마 인생에도 행복한 봄날만 가득할 거야. 어머님, 이제는 정말 제 엄마가 되어주세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며느리가 될게요. 두 아이의 환한 웃음을 마주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싸워온 것은 박혜진이라는 한 개인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제 삶을 짓눌러왔던 과거의 트라우마이자 제 자신도 모르게 쌓아왔던 마음의 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싸움의 끝에서 저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과 딸처럼 사랑스러운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어쩌면 신은 제게서 젊은 날의 꿈을 빼앗아간 대신 더 큰 행복을 준비해 두셨던 것은 아닐까요? 창가에 놓인 복수초 화분에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제 인생에도 드디어 진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상처 위에 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상견례에서 30년 원수를 만났습니다를 청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잊고 싶은 과거의 상처가 있으신가요? 혹은 부당한 일에 맞서 싸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은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